이러한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냥 이제 무지성 암기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시험 문제 상황에서 빅킬러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서 찾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되고 또 거기서 다시 꺼내오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빅킬러 문제 풀이의 정확도나 시간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약 1학년 메디친 멘토 임재원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군데군데 빈틈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전체 공부 시간의 10% 정도를 할애해서 개념을 다시 보완하는 데 썼던 것 같습니다. 개념 정리, 예를 들어 자기가 어느 부분이 빈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수특이나 수안에 있는 개념을 한번 이제 따라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파트가 테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량이 한 테마당 거의 한두 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것들을 옮겨 쓰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뒤에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보면서 그 다음에 혹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그 교재를 안 보고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는 빅킬러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이 단원의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출제한 거고 이런 부분을 꺼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을 보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지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테마의 개념을 이제 한 번씩 쫙 써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외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데요. 그 수능 문제를 혹은 평가원 문제를 지금 2개년치, 즉 5번의 시험에서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는 패턴에 있는 문항들을 테마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 5번의 시험 100문제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뭐 지금 호르몬 문제에서 음성 피드백 테마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럼 그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음성 피드백에 해당하는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빈틈없이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첫 단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생명과학의 특성과 생명현상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탐구 방법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거꾸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3단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테마가 다양하게 있고요. 제일 사실 계륵 같은 테마가 바로 5단원 생태계인데요. 되게 출제되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출제되는 문항의 숫자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신경 써서 여러 테마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전은 사실 개념 문제도 한 2문항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념 정리는 중요합니다. 특히 세포 주기와 관련해서 또는 염색체와 유전자 관련해서 개념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기출은 생각보다 굉장히 빅킬러가 깔끔하고 깔끔하면서도 어려워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뭔가 이런 답의 선명도나 아니면 개념이 이렇게 진짜 중요한 파트, 큰 흐름에서 중심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문화를 확인하시는데 기출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근수축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전혀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와 비슷한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9월에는 이제 전혀 없었던 새로운 문항, 그 길이를 가지고 추론하는 문항이 나왔었는데 수능에서는 그 둘도 아닌 어떤 변화량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물론 계산의 관점이 있긴 하지만 6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문항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세 문항에서 역시 변하지 않는 점은 그 수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기출을 통해서 이제 공통점으로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 가계도, 돌연변이, 그리고 DNA 상대량 추론 문항, 그리고 뭐 염색체와 유전자 문항 등이 있는데 이제 이런 문항들도 역시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전 모의고사는 어떤 건강검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다시 또 검진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건데요. 건강검진에서 예를 들어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그걸 이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또 다른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항을 풀었는가 혹은 맞췄는가 보다 그 푸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하나도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도 문제를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질병의 우성이나 열성 또는 상염색체의 존재나 아니면 성염색체 존재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 남자가 병인데 여자가 정상이니까 우성 반성이 안 돼 하고 그거를 지우고 가는지, 아니면 왠지 반성이 아닐 것 같아서 성염색체를 푸는지, 그런 식의 차이가 굉장히, 사실 당장 맞춘 문제를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수능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라던가 아니면 빈틈, 이런 거를 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실무 같은 경우, 흔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실무라고 하잖아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작년에 하루에 하나 정도 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조금 양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실무를 풀 때 시간을 굉장히 제가 피곤한 상황에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과탐 같은 경우가 전체 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피곤한 시기에 과탐 실무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촉박하게 한 28분에서 9분 정도 잡고 연습을 했고, 그래서 OMR 카드 마킹이나 가채점표를 쓰는 그런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고비 열흘 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년치, 이때는 평가원 플러스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예를 들어 1번에 기억, 2번에 기억, 니은, 3번에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밑에를 지운, 그래서 오지선다, 칠지선다로 바꾼 교재를 저희 학원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를 풀면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사설의 어떤 과한 어려움이나 과한 시간 사용이나 아니 과한 지역들의 그런 소금기 같은 거를 빼는 작업을 이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50점이나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 전체를 다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문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나 현강이든 아니 인강이든 선생님의 그런 풀이 방법, 메커니즘을 모든 예시에 완벽히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해당 관련된 유사 기출 문항에 대해서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은 안정적인 2등급을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돌연변이나 가계도 문항은 풀 시간이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문항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풀 17문항 혹은 16문항을 이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6문항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그 1등급이나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보다도 더 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명과학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생명과학 1을 수험생으로서 혹은 과외 선생님으로서 벌써 5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예전과는 달리 그 알맹이는 똑같은데 겉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것이다 혹은 이런 문항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어떤 문항이 나한테 오든 그걸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출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제 만점을 아니면 1등급 원하는 점수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